2024년 9월 4일 수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채가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건 34년 만이다. 직장인들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낀 10월 첫째 주에 사흘 휴가를 내면 2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군의 날을 포함한 10월 초 황금 연휴가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도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첫째 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은 연휴 특수로 여름 성수기에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모두 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미수채권 전액을 대손 처리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9에서 10월 연휴 기간 각종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며 일본 등 근거리 국가의 항공권 패키지 상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뉴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래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기름값과 농산물 물가가 낮아진 영향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석유류의 물가 상승폭이 줄었고 농산물 물가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상이변 등 충격이 없다면 2%대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목표치 2.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음 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양 대선 후보가 모두 매각 반대를 외치면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제철은 지난해 12월 US 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의 철강 노조와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해리스 부통령의 매각 반대 의사표명 이후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도 US 스틸 인수가 미국 러스트벨트를 재활성화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국가 안전보장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 뉴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승승장구하던 폭스바겐의 경우 87년 역사상 최초로 본국인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등 유럽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위축되기 시작한 건 전기차 시장에서의 실패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기 자동차 경쟁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값싼 러시아 에너지 공급은 중단됐으며 중국에서의 판매도 부진해지면서 유럽 업체들이 이름을 떨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저스트 오토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는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5분의 1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다음 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 총재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 몇 달간 현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결정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고려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본코리아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더본코리아의 몸값은 약 3,500억에서 4,000억 원이다.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다. 1년 6개월 만에 제도전에 나서는 K뱅크도 코스피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 문턱을 넘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K뱅크의 기업 가치는 5조에서 6조 원 수준이다. 이대로 상장한다면 올해 IPO 최대어였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웃도는 최대 몸값이다.
이외에 SGI 서울보증과 에이스 엔지니어링, MNC 솔루션 등이 코스피 입성 출사표를 던지고 대기 중이다. 최근 새내기 코스닥 종목들이 입성 첫날부터 급락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분위기다. 대여급들의 잇단 코스피 입성의 IPO 시장이 재차 활기가 돌지도 관심사다. 다음 뉴스. 최근 중학개미들이 홍콩 증시에서 팝마트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한 달 새 26% 넘게 뛰었다. 올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샤오미와 비아디,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학개미 인기 종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0년 설립된 팝마트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오프라인 매장과 테마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팝마트는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45억 6천만 위안의 매출을 거뒀다. 순이익도 90.1% 늘어난 10억 2천만 위안이었다. 해외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뉴스. 쿠팡은 3일 내년 말까지 전국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 등 물류시설을 짓고 1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신규 물류센터는 경북 김천과 칠곡,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남대전, 광주, 울산 등 9곳에 들어선다. 쿠팡의 물류 투자 확대는 작년부터 한국 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알리는 올 3월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엔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국 직구 상품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브랜드 상품까지 물류센터에 쌓아뒀다가 한국 소비자에게 배송하려는 목적이다.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물류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은 이날 부산에서 신규 물류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지난 7월엔 한국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세종시의 물류센터를 착공했다. 최저가에 특화한 알리의 배송까지 밀리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3일 오후 8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42.2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